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토트넘과 아스날의 경기가 2대3으로 끝났고 디 애슬레틱에서는 토트넘이 얼마나 불운이었는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불운으로 인해 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실제로 이번 경기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좀 공정하게 바라보는 것일지, 그리고 과연 토트넘에게 희망은 있는 것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트넘과 아스날 2대3으로 일단 끝나게 되었고, 퀵 스타트, 빠른 이 아스날의 골이 결국에는 또 키가 됐다. 하베르츠는 또 어떤 선수인가, 그리고 토트넘 얼마나 불운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또 운도 실력이라는 말도 있죠. 뭐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이틀 레이스, 이 우승 경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스날이 토트넘에서 일단 이겼기 때문에 아스날과 맨시티의 우승 경쟁이 지속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탑4 스팟이 looks less likely, 거의 뭐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사실 가능성이 좀 줄었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아르테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맨체스터 시티와 4점 차이였는데 지금은 1점 차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이겼기 때문이고, 노팅엄을 상대로 이제 혼란이 골을 넣기도 했죠. 굉장히 아쉬운 소식인데,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리버풀이 있는데, 리버풀과 아스날 같은 경우에 이제 확실하게 좀 멀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 수도 차이가 없고, 그리고 승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죠. 자, 아스날이 일단 뭐 이길 만한 경기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could have considered them unlucky,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좀 운이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옵사이드도 있었고, 심지어 이제 페널티킥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게다가 뭐 손흥민 선수의 굉장히 좋은 기회도 이제 전반전 끝나기 전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생각할 게 많을 만한 그런 경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주요 어떤 질문들, 그리고 기자들이 이제 주목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일단 퀵 스타트, 아스날이 보여준 이 빠른 시작이 결국에는 경기의 또 하나의 주안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카요 사카가 이제 코너 쪽에서 골을 넣었을 때, 그리고 호이비에르가 이제 자책골을 넣은 장면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스날에게 굉장히 좋은 시작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쵸, 이른 골은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세트피스에서 또 골이 나왔다는 점이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20개의 이 세트피스 골을 기록하고 있고, 이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기록이다, 이번 시즌 가장 높은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 토트넘이 전반전에는 사실상 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전반전만 봤을 때는 토트넘이 거의 뭐 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이는데, 자, 이 어택 모멘텀을 보시면은 뭐 토트넘이 굉장히 주도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아스날이 주도권을 가진 상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런데 아스날이 이제 그럴 때마다 골을 넣으면서 사실상 경기의 분위기를 가져갔다. 그 전반전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억할 필요가 없죠. 여기 있는데, 이 전반전 수치를 보면은 토트넘이 공 점유율이 72%였습니다. 야, 미쳤죠. 전체 슈팅 수도 8개, 근데 유효 슈팅이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반면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전에 3개의 골을 터트린 아스날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2개의 유효 슈팅으로 3개의 골을 터트렸으니까 뭐 호이비에르의 슈팅까지 포함해 가지고 3개가 된 거죠. 3골을 터트린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토트넘이 불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긴 있는데, 반대로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른 시간에 골을 넣은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카이 하베르츠의 38분 만에 터진 골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경기 주요 장면들 이렇게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골 장면 여기죠. 야, 여기에서 이제 사카가 찬 공 호이비에르의 머리에 맞고, 그리고 호이비에르가 이대로 이 머리에 이 공을 꽂아 넣으면서 슈팅을 넣어버린 건데, 야, 이게 어떻게 자책골로 이어졌는지 통탄할 만한 골입니다만, 여하튼 아스날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른 시간에 골이 터졌기 때문에 행복한 골이었다. 그리고 이제 뭐 반더벤이 골을 넣은 장면도 있었지만, 이게 VAR에 걸리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웠다. 사실 이 밑에 나오는데, 자, 뭘 스퍼스 unlucky, 이 토트넘이 좀 불운했는가, 그러니까 이 전반전만 봤을 때 was really strange, 진짜 이상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코어 라인만 봤을 때는 뭐 토트넘이 완벽하게 아웃플레이드, 그러니까 뭐 완전 발렸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제 경기를 봤을 때는 사실 꽤 팽팽했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경기를 시작할 때쯤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토트넘 역시 이 큰 경기에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경기 승산이 아예 없진 않겠는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이 나오는 장면이 취소가 된다던가 아니면 허무하게 이 골 장면, 골 기회가 날아가는 장면들이 있었죠. 포로가 슈팅을 할 때 이때 이제 이게 굴절돼 가지고 반더벤에게 연결이 되고 반더벤이 이걸 꽂아 넣었는데 진짜 간발의 차이로 옵사이드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장면을 좀 보여드리면은 자 옵사이드다라고 판정이 났는데 이게 얼마나 작은 차이로 이렇게 됐냐? 야 진짜 어마무시하게 작은 차이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불운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토트넘이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도 하프타임에 이제 앞서고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세트피스 디펜딩이 너무 안 좋았다. 이런 부분은 역시 토트넘이 좀 발전해야 될 부분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데안 클루셉스키가 꽤 나쁘지 않았다. 공을 잡는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패스를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하튼 클루셉스키도 뭐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를 지금 외신은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은 피니싱 결정력이 조금 더 좋고 그리고 운이 조금 더 좋았더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높은 산을 올라야 하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은 이제 이 장면도 굉장히 이건 이제 사카가 득점하는 장면이죠. 사카가 득점하는 장면인데 이것도 벤 데이비스가 아니라 우도기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데이비스 근데 이것도 데이비스 탓을 할 수도 없는 게 사카가 그래도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긴 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가장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손흥민 선수의 골 기회 장면이죠. 44분에 있었던 이 장면. 전반전에 이제 롱 패스가 들어와가지고 손흥민 선수의 이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넓은 뒷공간을 좀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고 들어가가지고 슈팅을 하는데 공이 뜬 상태에서 슈팅을 좀 빠르게 가져가려다 보니까 이게 떠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었고 불운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장면이죠. 제가 이제 그 통계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찾던 그 슈팅의 이 골 기대값 그게 이제 45분쯤에 나온 이 장면이기 때문에 0.27 27%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런 골 장면, 골 기회들을 손흥민 선수가 거의 놓치지 않거든요.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기사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카이 하베르츠 이번 시즌 굉장히 잘하고 있다. 시즌 초에는 지금만큼 뭔가 엄청나게 큰 기대치를 받고 있던 선수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여하튼 낮게 내려와가지고 패스를 하고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사카의 두 번째 골이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골 장면, 이 세 번째 골 장면이 이 사카가 들어가는 이 장면 여기에서 이 패스를 뿌려준 게 누구냐면 카이 하베르츠거든요. 이 카이 하베르츠가 이 9번 중앙 공격수로 나섰는데 조금 더 깊은 위치에서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이 패스 굉장히 좋았죠. 굉장히 좋았고 사카가 이 공을 잡아가지고 토트넘의 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한번 접고 그대로 이제 슈팅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게 어쨌건 카이 하베르츠를 좀 칭찬할 만한 부분도 있다. 그리고 이제 aerial ability 이 공중볼 능력 역시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코너킥에서 넣은 골도 이제 하베르츠의 머리에서 터졌죠.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 하베르츠는 지금 주전에서 뺄 수 없는 그런 선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는데 호이비에르의 갬블 그러니까 이 선발 라인업에 호이비에르가 있었단 말이죠. 선발 라인업에 호이비에르가 출전을 했는데 이 도박이 유효했냐? 이 부분은 이제 유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스마라던가 사르 이런 선수들이 나오지 않고 호이비에르를 출전시킨 것이 그만큼의 의미는 없었다. You have to say no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리고 이제 데이비스가 사카를 상대로 좀 잘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사카와 데이비스 키 매치업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결이 될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도표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사카가 엄청나게 깊은 위치까지 내려오는 것까진 맞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사카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카가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이 토트넘의 오른쪽이고 사실은 토트넘의 토트넘이 굉장히 조심해야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스날이 오른쪽 공격이 굉장히 세기 때문이죠. 웨데가르드, 사카, 벤 화이트.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제 왼쪽인데
벤 데이비스랑 반더벤이 어쨌건 최대한 막아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사카의 영향력이 완벽히 줄어들 수는 없었다라고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진짜 아스날은 집요하게 공격적인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그리고 토트넘은 사실 굉장히 포지션이 많이 겹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뭔가 좀 이렇게 뭉쳐져 있는 느낌이 보이는데, 여튼 토트넘은 엄청나게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고도 아스날에게 끌려갔고, 이 부분이 좀 불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일단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칭찬하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결과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두 가지가 나아지면은 뭐 우리 팀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나아져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BBC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너무 상대방을 쉽게 놓아줬다. 이 부분은 이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뭔가 공수 전환 상황에서 혹은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 뭔가 이 역경을 좀 이겨내는 리실리언시가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지금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꽤 많다. 뭔가 한 가지만 나아지면은 우리가 좀 우승 경쟁을 할 수 있겠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기에는 여전히 우리가 좀 많은 것들을 고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은 어쨌건 토트넘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반전에 3골이나 실점하는 어떤 이 아픔을 느끼고 나서야 뭔가 좀 달라졌다고 하는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 일단은 좀 절망적인 상황이죠. 노팅엄도 이제 맨체스터 시티한테 2대 0으로 지면서 어, 전체적인 어떤 순위표를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스날이 지금 승점 80점, 맨시티가 79점, 토트넘이 60점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스톤 빌라와 2경기 차이가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토트넘의 일정이 험난하기 때문에 뭐 이것도 뒤집어질 수 있다,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일단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말이죠. 토트넘은 리그 5경기가 남아있고 아스톤 빌라는 3경기가 일단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경기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그리고 토트넘이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북런던 더비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또 다른 외신들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